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신용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혹은 간편결제 포인트.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각자의 소비 습관과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명확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각 방식의 장단점을 명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지혜를 나눈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소비 쿠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지급받은 지원금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언제 신청해서 받았든 사용 기한은 동일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아쉽게도 소멸됩니다. 둘째, 이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죠. 아마 자주 가시는 동네 식당이나 가게문에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3가지 선택지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입니다. 왜 신용카드가 가장 편리하고 유리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신경하게 평소처럼 사용해도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여러분은 소비 쿠폰 사용을 위해 굳이 가맹점을 찾아다니거나 잔액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서 밥을 먹고 미용실에 가고 약국에서 약을 사는 등 일상적인 소비를 하다 보면 시스템이 알아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결제된 금액을 지원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소비 내역 중에는 동네 식당, 카페, 마트 등 다양한 결제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 중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제 통장에서는 70만 원만 출금되고 30만 원은 지급받은 지원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더욱 중요한 장점은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카드의 모든 혜택, 즉 할인, 포인트 적립, 그리고 전월 실적까지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음식점에서 결제 시 10%를 할인해주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금으로 결제가 되더라도 10% 할인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식에서는 누리기 어려운 신용카드 방식만의 압도적인 혜택입니다. 또한 만약 제가 현대카드사로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제가 가진 여러 장의 현대카드 중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굳이 특정 카드를 찾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본인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주력카드로 신청하시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11월이 다가올 무렵 카드사 앱을 통해 혹시 남은 잔액이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주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소비를 늘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이 방식은 모든 분에게 추천되지는 않지만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전략적인 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지역화폐가 아닌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받는 종이 상품권, 즉 지류형 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류형 상품권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나 포인트 방식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지류형 상품권은 그 이후는 물론 내년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비 패턴상 연말까지 지원금을 다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지류형 상품권은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장점은 현금화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지류형 상품권은 권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원권 상품권으로 8,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거스름돈 2,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죠. 이를 잘 활용하면 지원금의 일부를 사실상 현금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받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5%에서 10%가량의 할인을 받고 구매합니다. 즉, 9만 원으로 10만 원어치를 충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할인 없이 1대1 비율로 충전됩니다. 평소 누리던 할인 혜택을 포기하는 셈이므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금으로 결제 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신다면 11월 30일 이후에도 여유롭게 쓰고 싶다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류형 상품권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입니다. 이 방식은 사실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카드 사용을 원치 않는 분들이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도 자체적인 포인트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 중 한두 명에게 돌아가는 행운을 기대하고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를 페이 앱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과 편의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굳이 이 방식을 선택할 실질적인 이유는 부족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며 한 달 소비액이 지원금보다 많으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본인의 주력카드로 신청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둘째, 연말까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기 어렵거나 지류 상품권의 현금 거스름돈 기능을 활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두 가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간편결제 포인트나 선불카드를 통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께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풍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신용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혹은 간편결제 포인트.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각자의 소비 습관과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명확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각 방식의 장단점을 명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지혜를 나눈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소비 쿠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지급받은 지원금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언제 신청해서 받았든 사용 기한은 동일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아쉽게도 소멸됩니다. 둘째, 이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죠. 아마 자주 가시는 동네 식당이나 가게문에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3가지 선택지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입니다. 왜 신용카드가 가장 편리하고 유리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신경하게 평소처럼 사용해도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여러분은 소비 쿠폰 사용을 위해 굳이 가맹점을 찾아다니거나 잔액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서 밥을 먹고 미용실에 가고 약국에서 약을 사는 등 일상적인 소비를 하다 보면 시스템이 알아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결제된 금액을 지원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소비 내역 중에는 동네 식당, 카페, 마트 등 다양한 결제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 중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제 통장에서는 70만 원만 출금되고 30만 원은 지급받은 지원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더욱 중요한 장점은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카드의 모든 혜택, 즉 할인, 포인트 적립, 그리고 전월 실적까지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음식점에서 결제 시 10%를 할인해주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금으로 결제가 되더라도 10% 할인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식에서는 누리기 어려운 신용카드 방식만의 압도적인 혜택입니다. 또한 만약 제가 현대카드사로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제가 가진 여러 장의 현대카드 중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굳이 특정 카드를 찾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본인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주력카드로 신청하시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11월이 다가올 무렵 카드사 앱을 통해 혹시 남은 잔액이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주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소비를 늘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이 방식은 모든 분에게 추천되지는 않지만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전략적인 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지역화폐가 아닌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받는 종이 상품권, 즉 지류형 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류형 상품권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나 포인트 방식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지류형 상품권은 그 이후는 물론 내년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비 패턴상 연말까지 지원금을 다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지류형 상품권은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장점은 현금화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지류형 상품권은 권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원권 상품권으로 8,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거스름돈 2,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죠. 이를 잘 활용하면 지원금의 일부를 사실상 현금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받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5%에서 10%가량의 할인을 받고 구매합니다. 즉, 9만 원으로 10만 원어치를 충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할인 없이 1대1 비율로 충전됩니다. 평소 누리던 할인 혜택을 포기하는 셈이므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금으로 결제 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신다면 11월 30일 이후에도 여유롭게 쓰고 싶다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류형 상품권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입니다. 이 방식은 사실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카드 사용을 원치 않는 분들이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도 자체적인 포인트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 중 한두 명에게 돌아가는 행운을 기대하고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를 페이 앱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과 편의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굳이 이 방식을 선택할 실질적인 이유는 부족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며 한 달 소비액이 지원금보다 많으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본인의 주력카드로 신청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둘째, 연말까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기 어렵거나 지류 상품권의 현금 거스름돈 기능을 활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두 가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간편결제 포인트나 선불카드를 통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께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풍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신용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혹은 간편결제 포인트.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각자의 소비 습관과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명확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각 방식의 장단점을 명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지혜를 나눈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소비 쿠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지급받은 지원금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언제 신청해서 받았든 사용 기한은 동일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아쉽게도 소멸됩니다. 둘째, 이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죠. 아마 자주 가시는 동네 식당이나 가게문에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 가지 선택지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입니다. 왜 신용카드가 가장 편리하고 유리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신경하게 평소처럼 사용해도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여러분은 소비 쿠폰 사용을 위해 굳이 가맹점을 찾아다니거나 잔액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서 밥을 먹고 미용실에 가고 약국에서 약을 사는 등 일상적인 소비를 하다 보면 시스템이 알아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결제된 금액을 지원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소비 내역 중에는 동네 식당, 카페, 마트 등 다양한 결제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 중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제 통장에서는 70만 원만 출금되고 30만 원은 지급받은 지원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더욱 중요한 장점은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카드의 모든 혜택, 즉 할인, 포인트 적립, 그리고 전월 실적까지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음식점에서 결제 시 10%를 할인해주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금으로 결제가 되더라도 10% 할인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식에서는 누리기 어려운 신용카드 방식만의 압도적인 혜택입니다. 또한 만약 제가 현대카드사로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제가 가진 여러 장의 현대카드 중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굳이 특정 카드를 찾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본인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주력 카드로 신청하시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11월이 다가올 무렵 카드사 앱을 통해 혹시 남은 잔액이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주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소비를 늘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이 방식은 모든 분에게 추천되지는 않지만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전략적인 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지역화폐가 아닌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받는 종이 상품권, 즉 지류형 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류형 상품권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나 포인트 방식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지류형 상품권은 그 이후는 물론 내년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비 패턴상 연말까지 지원금을 다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지류형 상품권은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장점은 현금화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지류형 상품권은 권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원권 상품권으로 8,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거스름돈 2,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죠. 이를 잘 활용하면 지원금의 일부를 사실상 현금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받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5%에서 10%가량의 할인을 받고 구매합니다. 즉, 9만 원으로 10만 원어치를 충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할인 없이 1대1 비율로 충전됩니다. 평소 누리던 할인 혜택을 포기하는 셈이므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금으로 결제 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신다면 11월 30일 이후에도 여유롭게 쓰고 싶다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류형 상품권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입니다. 이 방식은 사실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카드 사용을 원치 않는 분들이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도 자체적인 포인트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 중 한두 명에게 돌아가는 행운을 기대하고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를 페이 앱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과 편의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굳이 이 방식을 선택할 실질적인 이유는 부족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며 한 달 소비액이 지원금보다 많으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본인의 주력카드로 신청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둘째, 연말까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기 어렵거나 지류 상품권의 현금 거스름돈 기능을 활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두 가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간편결제 포인트나 선불카드를 통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께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풍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신용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혹은 간편결제 포인트.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각자의 소비 습관과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명확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각 방식의 장단점을 명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지혜를 나눈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소비 쿠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지급받은 지원금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언제 신청해서 받았든 사용 기한은 동일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아쉽게도 소멸됩니다. 둘째, 이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죠. 아마 자주 가시는 동네 식당이나 가게문에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 가지 선택지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입니다. 왜 신용카드가 가장 편리하고 유리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신경하게 평소처럼 사용해도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여러분은 소비 쿠폰 사용을 위해 굳이 가맹점을 찾아다니거나 잔액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서 밥을 먹고 미용실에 가고 약국에서 약을 사는 등 일상적인 소비를 하다 보면 시스템이 알아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결제된 금액을 지원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소비 내역 중에는 동네 식당, 카페, 마트 등 다양한 결제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 중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제 통장에서는 70만 원만 출금되고 30만 원은 지급받은 지원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더욱 중요한 장점은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카드의 모든 혜택, 즉 할인, 포인트 적립, 그리고 전월 실적까지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음식점에서 결제 시 10%를 할인해주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금으로 결제가 되더라도 10% 할인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식에서는 누리기 어려운 신용카드 방식만의 압도적인 혜택입니다. 또한 만약 제가 현대카드사로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제가 가진 여러 장의 현대카드 중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굳이 특정 카드를 찾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본인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주력 카드로 신청하시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11월이 다가올 무렵 카드사 앱을 통해 혹시 남은 잔액이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주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소비를 늘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이 방식은 모든 분에게 추천되지는 않지만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전략적인 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지역화폐가 아닌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받는 종이 상품권, 즉 지류형 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류형 상품권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나 포인트 방식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지류형 상품권은 그 이후는 물론 내년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비 패턴상 연말까지 지원금을 다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지류형 상품권은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장점은 현금화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지류형 상품권은 권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원권 상품권으로 8,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거스름돈 2,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죠. 이를 잘 활용하면 지원금의 일부를 사실상 현금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받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5%에서 10%가량의 할인을 받고 구매합니다. 즉, 9만 원으로 10만 원어치를 충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할인 없이 1대1 비율로 충전됩니다. 평소 누리던 할인 혜택을 포기하는 셈이므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금으로 결제 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신다면 11월 30일 이후에도 여유롭게 쓰고 싶다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류형 상품권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입니다. 이 방식은 사실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카드 사용을 원치 않는 분들이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도 자체적인 포인트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 중 한두 명에게 돌아가는 행운을 기대하고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를 페이 앱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과 편의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굳이 이 방식을 선택할 실질적인 이유는 부족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며 한 달 소비액이 지원금보다 많으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본인의 주력카드로 신청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둘째, 연말까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기 어렵거나 지류 상품권의 현금 거스름돈 기능을 활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두 가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간편결제 포인트나 선불카드를 통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께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풍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신용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혹은 간편결제 포인트.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각자의 소비 습관과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명확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각 방식의 장단점을 명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지혜를 나눈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소비 쿠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지급받은 지원금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언제 신청해서 받았든 사용 기한은 동일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아쉽게도 소멸됩니다. 둘째, 이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죠. 아마 자주 가시는 동네 식당이나 가게문에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 가지 선택지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입니다. 왜 신용카드가 가장 편리하고 유리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신경하게 평소처럼 사용해도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여러분은 소비 쿠폰 사용을 위해 굳이 가맹점을 찾아다니거나 잔액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서 밥을 먹고 미용실에 가고 약국에서 약을 사는 등 일상적인 소비를 하다 보면
시스템이 알아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결제된 금액을 지원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소비 내역 중에는 동네 식당, 카페, 마트 등 다양한 결제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 중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제 통장에서는 70만 원만 출금되고 30만 원은 지급받은 지원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더욱 중요한 장점은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카드의 모든 혜택, 즉 할인, 포인트 적립, 그리고 전월 실적까지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음식점에서 결제 시 10%를 할인해주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금으로 결제가 되더라도 10% 할인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식에서는 누리기 어려운 신용카드 방식만의 압도적인 혜택입니다. 또한 만약 제가 현대카드사로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제가 가진 여러 장의 현대카드 중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굳이 특정 카드를 찾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본인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주력카드로 신청하시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11월이 다가올 무렵 카드사 앱을 통해 혹시 남은 잔액이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주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소비를 늘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이 방식은 모든 분에게 추천되지는 않지만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전략적인 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지역화폐가 아닌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받는 종이 상품권, 즉 지류형 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류형 상품권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나 포인트 방식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지류형 상품권은 그 이후는 물론 내년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비 패턴상 연말까지 지원금을 다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지류형 상품권은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장점은 현금화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지류형 상품권은 권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원권 상품권으로 8,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거스름돈 2,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죠. 이를 잘 활용하면 지원금의 일부를 사실상 현금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받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5%에서 10%가량의 할인을 받고 구매합니다. 즉, 9만 원으로 10만 원어치를 충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할인 없이 1대1 비율로 충전됩니다. 평소 누리던 할인 혜택을 포기하는 셈이므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금으로 결제 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신다면 11월 30일 이후에도 여유롭게 쓰고 싶다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류형 상품권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입니다. 이 방식은 사실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카드 사용을 원치 않는 분들이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도 자체적인 포인트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 중 한두 명에게 돌아가는 행운을 기대하고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를 페이 앱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과 편의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굳이 이 방식을 선택할 실질적인 이유는 부족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며 한 달 소비액이 지원금보다 많으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본인의 주력카드로 신청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둘째, 연말까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기 어렵거나 지류 상품권의 현금 거스름돈 기능을 활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두 가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간편결제 포인트나 선불카드를 통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께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풍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신용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혹은 간편결제 포인트.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각자의 소비 습관과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명확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각 방식의 장단점을 명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지혜를 나눈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소비 쿠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지급받은 지원금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언제 신청해서 받았든 사용기한은 동일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아쉽게도 소멸됩니다. 둘째, 이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죠. 아마 자주 가시는 동네 식당이나 가게문에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 가지 선택지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입니다. 왜 신용카드가 가장 편리하고 유리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신경하게 평소처럼 사용해도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여러분은 소비 쿠폰 사용을 위해 굳이 가맹점을 찾아다니거나 잔액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서 밥을 먹고 미용실에 가고 약국에서 약을 사는 등 일상적인 소비를 하다 보면 시스템이 알아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결제된 금액을 지원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소비 내역 중에는 동네 식당, 카페, 마트 등 다양한 결제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 중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제 통장에서는 70만 원만 출금되고 30만 원은 지급받은 지원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더욱 중요한 장점은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카드의 모든 혜택, 즉 할인, 포인트 적립, 그리고 전월 실적까지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음식점에서 결제 시 10%를 할인해주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금으로 결제가 되더라도 10% 할인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식에서는 누리기 어려운 신용카드 방식만의 압도적인 혜택입니다. 또한 만약 제가 현대카드사로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제가 가진 여러 장의 현대카드 중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굳이 특정 카드를 찾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본인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주력카드로 신청하시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11월이 다가올 무렵 카드사 앱을 통해 혹시 남은 잔액이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주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소비를 늘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이 방식은 모든 분에게 추천되지는 않지만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전략적인 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지역화폐가 아닌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받는 종이 상품권, 즉 지류형 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류형 상품권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나 포인트 방식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지류형 상품권은 그 이후는 물론 내년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비 패턴상 연말까지 지원금을 다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지류형 상품권은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장점은 현금화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지류형 상품권은 권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원권 상품권으로 8,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거스름돈 2,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죠. 이를 잘 활용하면 지원금의 일부를 사실상 현금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형이나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받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5%에서 10%가량의 할인을 받고 구매합니다. 즉, 9만 원으로 10만 원어치를 충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할인 없이 1대1 비율로 충전됩니다. 평소 누리던 할인 혜택을 포기하는 셈이므로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금으로 결제 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신다면 11월 30일 이후에도 여유롭게 쓰고 싶다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류형 상품권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입니다. 이 방식은 사실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카드 사용을 원치 않는 분들이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도 자체적인 포인트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 중 한두 명에게 돌아가는 행운을 기대하고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를 페이 앱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과 편의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굳이 이 방식을 선택할 실질적인 이유는 부족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며 한 달 소비액이 지원금보다 많으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본인의 주력카드로 신청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둘째, 연말까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기 어렵거나 지류 상품권의 현금 거스름돈 기능을 활용하고 싶은 분이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두 가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간편결제 포인트나 선불카드를 통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께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풍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신용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혹은 간편결제 포인트.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각자의 소비 습관과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명확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각 방식의 장단점을 명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지혜를 나눈다면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소비 쿠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지급받은 지원금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언제 신청해서 받았든 사용기한은 동일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아쉽게도 소멸됩니다. 둘째, 이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죠. 아마 자주 가시는 동네 식당이나 가게문에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 가지 선택지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입니다. 왜 신용카드가 가장 편리하고 유리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신경하게 평소처럼 사용해도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여러분은 소비 쿠폰 사용을 위해 굳이 가맹점을 찾아다니거나 잔액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에서 밥을 먹고 미용실에 가고 약국에서 약을 사는 등 일상적인 소비를 하다 보면 시스템이 알아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결제된 금액을 지원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소비 내역 중에는 동네 식당, 카페, 마트 등 다양한 결제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 중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제 통장에서는 70만 원만 출금되고 30만 원은 지급받은 지원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더욱 중요한 장점은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카드의 모든 혜택, 즉 할인, 포인트 적립, 그리고 전월 실적까지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음식점에서 결제 시 10%를 할인해주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금으로 결제가 되더라도 10% 할인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식에서는 누리기 어려운 신용카드 방식만의 압도적인 혜택입니다. 또한
만약 제가 현대카드사로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제가 가진 여러 장의 현대카드 중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굳이 특정 카드를 찾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